정부는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395명. 아직도 이제 휴일 영향을 지금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 우려 요즘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95명 중에서 351명이 국내 환자고요. 44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인데 40명이 넘게 이 해외 유입 환자가 드러난 게 한 사흘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유입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건데 이 그 지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 자체는 낮지만 계속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이죠. 지금 인도 그 델타 바이러스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왔던 알파 바이러스, 남아공에서 그 베타 변이 있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것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용어가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 사태 처음 발생했을 때 우한 폐렴이다, 뭐 우한 무슨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지역명을 사용하면 안 된다.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식 명칭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역시 지금 변이가 일어난 국가를 이름 앞에 붙여가지고 우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바꾼 거예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그리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베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중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번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난 부분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전파력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처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한 1.7배, 한 70%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60%의 그 전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금 얘기입니다. 전에 그 백신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그 부분 얘기 하셨는데 백신 맞은 분들은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1차 맞은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1차 생각하시면 한 돼요. 번만 맞은 사람들은 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당국에서 이걸 이제 검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1차 그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한 예방 효과가 30%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2차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예방 접종 백신 접종이 끝난 경우에는 화이자 경우에는 한 80%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한 60%대 정도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백신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타나는 그 효과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지긴 하네요. 델타 그렇죠. 바이러스. 1차 그 접종자에게는 효과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2차 접종자까지는 아직 숫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전까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즘 자녀 백신 주사 맞기 위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1초 만에 바로바로 이야기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 자녀 백신 맞으려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됐다라는 뉴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초 만에 바로바로 이게 다 예약이 돼버리는 게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면 왔네 하고 열어서 보고 몇 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하면 가능하면 누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면 자동으로 다 열어서 그냥 당일 예약을 눌러버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이걸 성공한 사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이게 프로그램 또 공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게 뭐 불법이든지 이런 상황으로 봐야 그거 되나요? 자체를 왜냐하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남용할 수 없죠. 자기가 어차피 자녀 백신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공정 문제도 있고 이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차지하게 되면 나는 못한다 할 수 있어서. 근데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게
컴퓨터를 PC를 이용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PC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돌리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백신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